자,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외환죄의 명확한 증거, 즉 우리나라를 전쟁 위협으로 밀어넣으려고 했었던 명확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내란보다도 더 심각한 겁니다. 네. 내란은 진압됐지만 이 외환죄를 만약 일으켰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국가와 우리 한민족은 6.25만큼이나 큰 대가를 치른 법. 심지어 그때에 비해서 양쪽이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정말 한반도가 초토화될 뻔한 위험 상황을 각오하고라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공격 헬기인 아파치 부대가 참여한 훈련이 4차례나 진행이 됐습니다. 이 훈련에는 해병대와 공군 전투기 등이 동원이 됐는데요. 당시에 조종사들이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을 했고 북한군 기지에서 3km까지 접근을 했고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 고도를 높여서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왔다. 심지어 일반 통신망을 통해서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원래는 외부 도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비화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일반 통신망 일부러 도청하라고 대놓고 들으라고. 예, 적을 타격하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북한 코앞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 이건 뭐냐면 북한을 진짜 도발하려는 거죠. 한국 측이 먼저 도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치 헬기가 동원됐다는데 이게 참 저는 더 분노를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우리나라 F-16이나 F-22 이런 F-22가 지금 들어와 있는 미군에서 들어온 스텔스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F-35. F-35 이런 거 맘 놓고 국경선 넘잖아요. 현재 북한군이 갖고 있는 대공 화력으로서는 사실상 막기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속도나 어떤 은폐성 때문에 이거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높은 위치, 눈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라고 하면 얘네들이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북한에.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휴전선 전체에 깔아놓은 게 아니라 평양 인근이나 주요 시설 주변에만 있는 거고 그 이외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비대칭적인 공군력을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기종도 없고 대공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얼마든지 넘어다닐 수 있어요. 이 다녀도 피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치 헬기의 기동성이 낮은 위치에서 산 아래에서 기동을 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요런 식으로 있다가 이 보우 레이더 갖고 이 산 꼭대기에 올라온 레이더를 보고 있다가 살짝 올라서고 살짝 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아파치 헬기의 최고의 강점인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야 보여줘 산에 가리니까 높이 떠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바로 근접해 갖고 1-2km 사공 제공 거리까지 들어가. 심지어 니네들 무선도 다 들리게 야 공격하라라고 무선을 계속 날려. 이 얘기는 뭐냐면 총알바지로 이걸 보낸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 충격인 게 이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쳐맞으면 나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쪽한테 피격을 받았다라고 나가니까 이걸 넘어가갖고 우리가 평양을 치거나 이러면 이건 말 그대로 북침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국제사회나 미군에 의해 가지고 제지당하고 바로 국제 문제가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기를 보내가지고 헬기를 쳐맞아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형태든지 피격을 당하면 그때 그걸로 인해하고 계엄령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잖아. 이걸 4번이나 했다니까? 그리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명령이야, 이게? 숨으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앞에서 깔짝깔짝거리면서 고도를 더 높이라고? 그거 조종하네. 만약에 하고 있다가 북한이 진짜 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연평도 포격 관련된 분쟁이 있었을 때 우리가 북한의 경제 수역 안에다가 이명박이 엄청나게
자주포를 비롯한 미사일포 훈련을 당시에 먼저 선제적으로 쏟아붓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쏙 빼놓고 나중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도발을 해갖고 연평도 포격을 한 거를 일방적으로 연평도에서 습격을 당한 걸로 그렇게 나중에 꾸몄다가 들통이 났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민감하게 포격했던 그 지역을 또다시 포격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 때 우리가 7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러한 도발을 자제하기 위해서 피차에 서로가 서로의 경계 그러니까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갖고 100km 안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도발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6월 달부터 계속 해갖고 해상에서도 헬기를 이용해갖고도 비행기를 이용해갖고 각종 자주포 훈련과 유도탄을 통해갖고도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해온 거야. 그래 심지어 무인기까지 날린 것도 그거예요. 빨리 쏘라는 거야 어떻게든. 그래서 계엄해갖고 다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엄이 12월 3일 날 우연히 나온 걸로 했지만 이러한 군사 도발을 통한 계엄 자체가 작년 6월 달부터 4번 이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합참의장이라는 놈이 나와갖고 하는 소리가 계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했더니 이 무능한 새끼가 이거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거품을 물면서 아니래요. 그럼 모든 군사적 행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새끼도 내란 공범이에요. 외환.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의 공범인 겁니다. 사형이야. 이 쿠데타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관련된 방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전쟁의 위기 직전까지도 이걸 몰고 간 거예요. 병사들을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그거를 죽으라고 내보낸 거잖아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거 자기 자식 내보내겠어요? 자기 자식이 저거 헬기 조종하고 있으면? 절대 못 내보내.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행기나 이런 사고가 아니고 비행기 사고가 아니고 요런 류의 헬기를 동원해 갖고 적 부대 진지 1km, 2km까지 가란 얘기는 1km, 2km면 사실상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아닙니다만 소총으로 쏴도 맞을 수 있는 그치. 그런 지역이야. 근데 비행기로 날아가면 애들이 못 맞출까봐 소총이나 아니면 휴대용 대공 미사일 같은 걸로라도 공격을 해라. 그래서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어서 떨어지면 그때는 국지전 상황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총알바지를 내세운 거야. 우리 최첨단 전력들을. 생명을 뭘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 와, 새끼들은 다 잡아줘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내란에 참여했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군 지휘부의 사전 허가 내지는 이거에 대한 어떤 묵인이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직들인 거예요. 이런 놈들을 믿고 어떻게 안보를 맡깁니까? 아니, 자기 병사를 죽으라고 내보내는 놈이 어디 있어? 위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와도 막아야지. 그게 군인이지. 게다가 조종사들은 이렇게 조종사를 길러내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뭐 하는 짓거리야, 진짜. 그래서 빨리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정권 빨리 바꿔야 돼요. 이 검찰이 살아있는 이상 검찰 권력이 이 모든 수사나 이러한 법적인 집행을 독점하고 있는 이상 절대 이게 정상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천벌을 받을 놈들이야.